지난주에 제가 유인물에 강사분들 이렇게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딱 한 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시는 우리 이장원 전 의사국장님이셨죠? 의사국장님 오시는데 이번 그 개강 강의도 너무 좋으시지만 다음 주 강의 정말 너무 괜찮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7대 의회에서 시의원으로 역임하면서 그때 이제 의사국장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실무와 이론을 아주 정말 탄탄하게 겸비하신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때 2015년도인가 그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예산이 1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2조가 넘어갔습니다. 2조 4천억인가 이런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깨알 같은 그런 지식과 정보와 안산의 살림에 대해서 잘 전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오늘 오신 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안산시 의정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우리 이장원 전 의사국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나오셔가지고 야학을 하시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저 소개할 건 없는데요. 이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타 지역에서 81년도에 안산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지금 44년째 안산에 살고요. 고향이 어디냐면 반드시 안산이 고향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83년도부터 제가 안산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동사무소, 지금은 수암 동사무소라고, 아니, 와동사무소라고 하는 곳, 그때 당시에는 수암지소라는 명칭으로 첫 발령지가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구청, 사업소, 시의 각과, 의회사무국 두루두루 거쳐가지고 2021년 6월 30일자 의회사무국장을 끝으로 종년퇴직을 했습니다. 38년 2개월 동안 공직생활만 했기 때문에 이 사회물정은 잘 몰라요. 사회물정은 모르고 오직 공직생활만 하다 보니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 온 그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무슨 박사학위증 그런 거는 없어요. 저는 오로지 공직생활에서 겪은 그 경험을 담을 토대로 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배운다는 느낌으로 오늘 이렇게 교육에 참석했고요. 부족한 분은 여러분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질문을 답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교육도시로서 안산도 유명을 합니다. 안산시에 지금 대학교가 4개나 있고요. 물론 한호전 전문 대학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까지 포함하면 5개고요. 유명한 그 서울예술대학교가 안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 쪽으로 유명한 안산대학교도 있고요. 대학원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의 도시 안산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섬진간 수몰 이주민들이 최초에 고잔뜰에 이주하기 시작해가지고 바늘공단이 그 이후에 들어오면서 바늘공단에 취직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안산시에 이렇게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까 보셨듯이 약 10만 112개국 약 1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함께 우리 안산시에 와서 우리 안산 주민입니다. 그 사람들도 안산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산시의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꼽아봤고요. 다음은 그 재정 쪽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쓰냐면 지출 예산 기준으로 656억 정도를 1년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거둘 수 있는 돈은 612억 해가지고 마이너스 44억 정도가 부족해요. 이 부족한 거는 국채 등을 발행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 예산은 약 40조 가지고 1년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2조 4,541억 7천만 원 정도
그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안산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재정적으로 따지면 한 10위 정도 됩니다. 10번째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번째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산시가 옛날에는 수자원공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쓸 돈이 별로 없어서 들어온 돈이 많기 때문에 재정 드래프트가 엄청 높았었는데, 지금은 경기도에서 한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 그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얼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2조 4,542억 원 정도가 통합 예산 기준으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조 8,930억 원 정도 되고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두 개가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이 특별회계 두 개를 합해가지고 2,294억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기타 특별회계가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393억. 또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독립된 건데 통합 예산에는 들어가는데 그냥 일반 예산할 때는 이거 기금은 또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게 2,924억 정도를 운영해가지고 유영애님 질문하시나요? 아니세요? 그렇게 해서 안산은 한 2조 4천억 정도를 올해 쓰고 있다는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고, 경기도에서는 한 10번째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1년 예산은 약 2조 4천억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의 종류가 쭉 있습니다. 예산이 한 16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기금은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예산을 따서 그 사업만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라는 걸 조성합니다. 조성해서 지금 저희는 안산시에는 16개 기금이 있고, 작년도 말 2023년도 말 기준으로 4,900억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4,900 정도가 기금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2조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무슨 돈으로 이걸 마련하느냐가 이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을 이 돈이라는 걸 어떻게 마련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 건데요. 지방세, 그러니까 재산세 이런 걸 걷어서 하는 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제일 포지션이 제일 많은데요. 5,656억 정도로 해가지고 약 30% 정도가 지방세를 걷어서 여기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세외 수입, 지방교보금, 조정교보금, 보조금, 지방채 보존 수입 및 내부거래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아까 총 2조 4천억을 마련해서 1년 동안 그 살림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출예산 잘 안 보이시죠? 이 세출예산을 또 분리를 하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목별 항목별로 분리해가지고 통계를 내거나 어디에 썼는지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해서 분리를 해서 씁니다. 예산 편성, 예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결산서도 이 항목별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회복지 사업으로 지금 50.2% 정도 사용해서 이게 일반회계로 한 건데 일반회계로 9,510억에서 약 50.2%를 사회복지로 사용합니다. 안산시의 주민의 소득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0위 밖에 있습니다. 저 군단위하고 비슷한 소득을 저희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지 예산에 좀 쓸 수 있는 정책을 피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무슨 이게 뭐죠? 민주당 쪽에서 하는 예산 얼마 25만 원 법 이런 것도 만드는데 저는
일종의 그거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복지에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역 통합 예산이라는데 아까 거기서 조금 안산시에서 조금 더 벗어나가지고 공사, 공단, 출자 기한까지 다 합해가지고 통계를 잡은 게 지역 통합 재정 통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재정 통계는 아까 2조 4천억보다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2조 7,513억 정도가 안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쓰시죠? 나 1조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 예산을 지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산시가 돈을 벌어서 스스로 어느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통계 지표가 지방 재정 자립도라는 게 있고 지방 제주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방 자립도를 먼저 따지면 이거는 순수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시세 안산시에서 쓸 수 있는 세금을 걷고 세외 수입 이 두 가지를 걷어서 총 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몇 퍼센트에 차지했느냐 이거를 나타낸 건데 안산시는 지금 34.61%만큼만 스스로 돈을 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디서 올까요? 나머지는 정부에서 오거나 보조금을 받거나 뭐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방식에 의해서 여기다 충당해서 쓸 수밖에 없는 뭐 저희보다 더 빈약한 시군도 많지만 저희들 그렇게 풍부한 시군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중간 정도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중에서 시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 특정 목적을 정해주지 않고 니들 맘대로 써라 하고 주는 돈이 있어요. 그 돈까지 합한 것을 자주도라고 해요. 그래서 자주도는 자립도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5.79%만큼만 안산시 예산 중에서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이다. 나머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거나 정부에서 이거 하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쓰고 스스로 그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돈은 55.79%만큼만 시가 적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방 자주도라는 개념입니다. 통합 재정 수지라는 게 있는데 통합 재정 수지는 아까 있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기금까지 통탈해가지고 재정수지를 나타나는 건데요. 안산시는 지금 기준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 1434억인데 마이너스 나왔는데 아마 이게 전국 평균으로보다는 좀 그래도 안정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게 100% 수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지방 예산을 편성하려면요 5개년 동안 앞으로 5개년 동안 돈이 얼마 쓸 건지 무슨 사업을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의회에다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중기 지방재정계획인데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원래 편성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안 세워주고 깎아버려도 돼요. 안 세워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게 5개년 계획을 미리 세워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라 그럽니다. 이 예산이 5년에 한 번만 세우는 게 아니라 매년 5% 올해부터 뭐 5개년 그럼 내년부터 또 5개년 이렇게 해서 계속 세우는데 단위는 5개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도 이제 중간에 도입되는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것이 성인지 예산제도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지금 여기 보니까 안산시는 174개 사업에 1123억 원어치를 양성평등의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구나라는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성인지 예산제도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복지센터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5천만 원인가 얼마를 스스로 예산을 세워서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우리 동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자라는 예산을 따서 직접 그 사업을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뭐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세웠잖아요. 그럼 사업 세울 때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얼마만큼 성과를 내겠다라는 성과 계획서를 예산서 승인받을 때 같이 제출하고 또 그 결과는 결산 검사할 때 이만큼 성과를 달성했습니다라고 의회에 결산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게 성과 계획서고 성과 결과 보고서가 이 예산제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 단위로 최소한 1개 이상은 여기에 성과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다 제출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결과 보고 결산할 때 그거 잘 됐는지 예산을 잘 썼는지 결과가 어떻게 정도 나왔는지 이거를 분석해서 결과 보도록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5 요거는 지금 앞에 있는 숫자를 거의 모아놓은 것 같아요. 재정 자립도는 34.61, 자주도는 55.71,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50.24, 자체 사업 비율은 29.44, 보조 비율은 56.8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걸 총 집계낸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산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항목별로 따지는 건데요. 국외여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느냐인데 전체 예산 중에 4.1% 정도인 4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네. 국외 총액의 한 4억 정도 편성해서 전체 예산 대비는 0.02%가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국외 나갈 때 여비로 쓰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도 해죠. 많이 하고 축제해야 그 시민들이 흥이 나고 그러는데 또 여기 약간의 낭비 요소이기 때문에 축제 예산도 많은 통제를 했는데요. 안산시 축제 경비는 지금 75억 1,800만 원, 75억 정도가 지금 써서 전체 예산 대비는 0.4% 정도가 축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긴 거리국 축제도 한 20억 정도가 연간 쓰고 있고요. 거리국 축제뿐만 아니라 그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 페스트인가 뭐 그것도 지금 하고 김홍도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를 했는데 75억 정도가 축제 예산으로 1년에 여기 안산은 쓰고 있네요.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업무 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게 업무 추진비인데요. 한 4억 정도가 기간운영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기간운영 업무 추진비 한도액은 6억 정도 되는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건 4억 7천만 원 정도가 편성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가 민간한테 주기 위한 보조금을 또 줘요. 물론 우리도 안산시도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지만 안산시가 또 민간 여러 단체 이런 데에 보조금을 주는 그 현황을 나타냅니다. 그게 한 207억 정도가 민간 보조금으로 나간다는 그런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급여가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적다고 그래요. 뭐 기준 최저임금도 부족하다라는 그 목멘 소리가 신규 공무원들부터 나오는데 공무원사에도 옛날에는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 평상시는 좀 어렵게 살았지만 연금 하나만 바르고 공무원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연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 국민연금 수준으로 계속 맞춰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에서 여기서 인센티브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공무원이 일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없으면요
뭐랄까 만인의 투장이랄까, 그러니까 심판 보는 사람이 일종의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민간인끼리 싸우고 그렇게 되면 심판 보는 사람 없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되죠. 사회가 운영이 안 된다. 공무원은 꼭 필요한데, 물론 공무원도 지금 저 있을 때만, 저의 조금 그 중간 정도 있을 때만 해도 한 1000명 정도 공무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규직 공무원만 한 2,500명이 좀 넘어섰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부터 공무원을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도 전체 예산의 약 10%, 11%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 안 하는 공무원이 있다라는 말씀도 동의하는,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이렇게 해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비비라는 게 있는데, 예비비는 그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측을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이렇게 사건이 터져가지고 예산이 필요할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가, 예산은 반드시 의회 승인받고 써야 되는데 승인받을 수 없어서 긴급하게 쓰고자 할 때 쓰는 돈이 예비비예요. 근데 예비비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예비비가 있고 하나는 재난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재난은 재난이 발생돼 있고, 일반 예비비는 일반도 예산을 낳지 못했는데 갑자기 돈 쓸 때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반 예비비에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안산시는 지금 일반 예비비에 4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 목적 예비비는 없는 거로 되어 있네. 있을 텐데. 작년도 결산이 한 4, 5월 달에 결산검사위원이라는 걸 민간 전문가한테 의원님들 한 분 포함해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검사해서 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를 토로해서 또 의원님들이 1차 정례 6월 달에 또 세심한 결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8월 달에 고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온 그런 2023년도 결산 공지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금은 총 결산에서 이거는 지출을 중심으로 해요. 예산이 아니라 이제 아까 예산 세운 것 중에 돈을 100% 쓰지는 못하잖아요. 조금씩 남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인데, 이건 하여튼 돈 쓴 기준으로 재정 규모는 2조 4조, 올해하고 비슷하네요. 2024년도나 작년도 돈 쓴 돈이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2조 4천억 정도의 재정을 썼고요. 일반회계가 1조 9천억, 공기업이 1713억, 기타가 514억, 기금이 3398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가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까 예산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산에서 작년도에 어떻게 들어왔느냐는 결과론치를 가지고 따져보면, 여기도 지금 지방세가 아니네, 여기 보면 보조금이 가장 비율이 높네. 보조금이 7,468억, 그래서 약 32% 정도의 보조금으로 살아왔고요. 그 다음에가 지방세가 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살림살이를 했다라는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권, 돈을 받아야 할 돈도 있죠. 물론 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니면 사회복지에서 뭐 주거비 이런 거를 이렇게 임대료 같은 거를 이렇게 보조해줬다가 나중에 상환하고 뭐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채권에 여기 잡히면 안산시에서 받아야 할 돈이 채권이 일부 조금 있네요. 한 3억 정도가 있네요. 이 기본 경비가 이게 주로 이제 인건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요.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쭉 해가지고 한 6,283억, 약 33%가 일반 경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청사 면적은 안산시가 기준 면적에는 초과하지 않고 그 내 범위 내에 잘 있는데, 안산시도 지금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나왔는데 공무원 인건비도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무원 제가 봐서는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초과 공무원이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진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부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해서 조금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 11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3%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그 공무원 인건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거의 남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 거의 95%, 98% 이상은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돈이 더 세게. 1월부터 이렇게 쭉 시책 추진 업무 집행 내용이 있는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단체장님 국외여행 집행 내역이 여기 있는데요. 단체장님도 국외여행을 상당히 많이 갔다 오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단체장으로 미국도 다녀오시고 독일, 스위스 쭉 해가지고 한 9분 정도 다녀오시고 1년 사이에 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저렇게 해외 연수 가는데 네. 쉬는 더 줄어들잖아요. 그럼 해외 선진지 연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나? 가가지고는 달라지지 않는데 그냥 싸움받기만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체장님이 되면 해외를 몇 번을 가라, 몇 번 얼마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해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지방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그게 조금 있습니다. 뭐 1년 뭐 회기 그 1년에 아니 뭐 저기 임기 내에 얼마 금액을 얼마 정도 써라라는 게 있는데 단체장님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금액을 해외여행 경비를 얼마만큼 써라 몇 번 가라 이런 통계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금은 다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산을 안 지어주면 할 수는 있는데 그 지금 예산이 단체장님이라고 예산을 독립적으로 세우지는 않아요. 공무원 국외협이라고 통체적으로 세워서 거기 통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 중에 단체장님도 가고 뭐 공무원들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뭐 감사 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잘못 갔다 오셨으면 감사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예산을 깎아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뒤에 이제 지방세에 대한 세금을 좀 더 세분해가지고 아까 지방세 포지션이 아까 전체 돈 들어오는 것 중에 보조금 다음으로인데 이제 그러면 세금 지방세라는 게 목별로 얼마냐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치인데요. 가장 많이 징수되는 게 지금 재산세 쪽에서 아니야 지방소득세 쪽에서 지금 2,300억 정도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뭐냐면 그 소득세라는 건 잘 아시죠? 세금 예산을 뭐 이자가 나오면 거기서 소득세 뜨잖아요. 소득세를 과표해서 소득세에다가 다시 10%만큼을 더 떼서 시구 시에다가 납입하는 세금이 지방소득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세가 안산시의 세금 중에서는 가장 많은 세목을 차지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 중에 하나가 지방소득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재산세로 한 1,500 정도가 1년에 안산시에서는 걷습니다. 예를 뭐 국가 등은 뭐 자동차세가 안 낸다든가 뭐 종교재산은 취득세를 안 낸다든가 이런 거를 그거를 다시 금액으로 표시해 놓은 게 지방세 지출예산이라는 겁니다. 이 지방세 돈을 인식적으로 걷어야 되지만 안 걷고 비과세 감면한 세금이 작년도에는 829억 정도, 한 830억 정도가 면세 감면해졌다 이런 표현을 내서 우리가 지방세 내는 10% 할인하면 할인금액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돼 있을 거예요. 예, 그것도 포함됐어요. 예, 감면하는 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10% 이렇게 먼저 내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자동이체 뭐 이렇게 하면 감면해주는 그 감면도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내조세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내조세 요거는 도세입니다. 도로 들어갑니다. 걷기는 징수는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징수는 저희가 이렇게 돈을 걷어서 도청에다 넘겨주는 돈이 여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내조세 이런 거는
도청 살림살이에 쓰는 도세를 표시한 건데 여기 감면 규정에 도세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를 안 했습니다. 체납세, 세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서 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내는 사람들의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23년도 말 체납세, 지방세가 529억 2,200만 원, 세외 수입이 328억 정도가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를 또 계층별로 이렇게 세분해서 이렇게 쪼개놓은 건데요. 사회복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까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복지 예산 많이 편성해 주셔야 돼요. 편성해 줘야 그래야 표도 없고 당선되지. 복지 예산 줄이자고 하면 당선되기 힘듭니다. 부경대로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되더라도 법에 의해서 수익액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기업이 운영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입찰을 안 보고 그 사람을 해서 수익액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좀 표현하는 거고요.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예산 낭비를 저희가 접수한 게 8개 정도가 있는데 타당하다고 신고된 게 2건, 타당성이 없다는 게 4건, 무관한 신고 2건 이렇게 가지고 예산개혁 안산시청에서 처리했다는 그 현황이 있습니다. 2023년도 분에 대한 겁니다. 재정 신속 집행 실적 이런 거는 1년 예산 중에서 6월 달까지 한 60% 예산을 빨리 땡겨서 쓰라고 하는 것이 신속 집행이 합니다. 그러다 빨리 재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신속 집행 제도를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예산을 할 때 아까 중기지방개정계획도 해야 되지만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라는 것도 해요. 투자심사라는 것도 금액에 따라서 뭐 도에서 승인받는 것도 있고 저기 행자부까지 승인받는 것들 그래서 투자심사 사업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출자 기관인데요. 도시개발이 지금 안산시 지분이 약 47%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안산시 47% 되고 상공회소가 뭐 3% 농협 뭐 2% 1%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삼천리인가요? 거기가 이제 나머지 49%인가 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아니 46%인가 하여튼 안산시가 제일 대주주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이게 이제 조례상이나 이래 법령상으로 주식회사로 한다는 상법 적용을 주로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가 100% 거의 100% 출자해서 경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경우는 50% 지분이 아니고 47% 가지고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게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50%, 51%, 51%만 가지고 있다라도 저희 좀 임의적으로 아까 그런 거를 통제하고 뭐 이런데 지금은 상법상 상법 규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좀 주주총회나 뭐 의결기결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뭐 한 명이 나가 있긴 나가는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제약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을 들어오면 그래도 안 되고 싶어 하죠. 이 안이 그렇냐고. 아니면 쉽게 말씀드리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산시의 2024년도 예산과 2023년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론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론을 아셔야 실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체계는 지금 재정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표현하는 건데요. 뭐 중앙재정이 있고 나누면 지방재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쪽으로 오면 일반재정이 있고 교육재정
교육재정이 있습니다. 교육재정은 시는 없고 도 단위에서 지방 재정 교육재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 단위에서는 일반 재정 밑에 예산이 있고 기금이 있고 예산 밑에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기능과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수입은 지금 자체 수입, 지방 자체 시세와 자체 해외 수입이 있고 의존 재원으로 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있고 융자금, 지방채, 내부거래 이런 것들로 해서 수입을 잡힙니다. 지출은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있고 기르금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지방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운영 원칙이라고 이게 지방재정법 등에 나와 있는데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거의 맞추라는 겁니다. 어느 쪽에 그 돈이 마이너스도 나도 안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되는 균형을 유지하라는 그런 거고요. 재정의 효율성,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얻으라는 그런 법칙을 얘기하고요.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모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결산 같은 경우도 아까 절차를 거쳐서 8월 달에 아까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듯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고하라는 그런 절차를 말하겠습니다. 일반 재정 쪽에 말씀드리면 아까 일반회계가 있고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지방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이런 길로 세입이 잡히고 세출은 아까 항목별로 일반 공공행정부터 쭉 해가지고 기본경목까지 이렇게 나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다른 식으로는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안산시는 지금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가 운영되어 있고요. 기타 특별회계는 아까 설명드린 6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금 16개가 기금에 운영되고 있고요. 이 카테고리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도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시세가 얼마 들어왔느냐를 이렇게 나타낸 편데 예시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서 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지금 2,304억 5,400만 정도로 4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재산세가 지금 1,522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내국 인구로 63만이 채 안 됩니다. 62만 4천, 3천, 4천 정도 돼가는데요. 이 임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임금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집행부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월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돈 안 쓰고 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이 예산을 당해년도에 원래 지출하는 게 가장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2월이라는 건 예외적인 사항인데 예외적인 사항이 더 커요. 그러니까 2월비가 적도록 그 당해년도 예산이 많이 집행을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심사하실 때 이 예산서 하나하나 그 사업 하나를 심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사하실 때 나는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 증액사업, 계속비 사업, 명시이율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타겟을 만들어야지 이 예산 두꺼운 예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사한다고 덤벼들면 코피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겁니다. 예산은 구석구석 동네 다니면서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로 뛰면서 사전에 준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하는 발로 편성하는 거지 머리로 편성하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동네를 많이 다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안산시는 증액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도 단위만 가도 증액을 많이 하는데 안산시는 깎기만 해요. 깎으면 어디로 가냐?
의회에서 깎은 예산이 예비비로 또 돌아가요. 예비비 들어가면 그 예산이 저쪽 그 집행부로 가면 또 다른 예산 이렇게 편성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얘기하는 게 의회에서 깎은 예산은 의회에서 증액하라는 거예요. 그 일반 예비비로 댕기지 말고 예산 편성은 엄청 많아요. 주민들 해야 되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 뭐 다른 돈을 갖다가 하지 말고 최소한 의회에서 깎은 예산만큼은 의회에서 증액 제도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달라. 물론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 동의 안 해줄까요? 해줘요. 안 해주면 뭐 집행부가 손해예요. 다른 것도 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부가 못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증액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액 제도를 많이 활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뭘 중에 우리가 2조 4천억 이렇게 결산한 걸 봤는데 4천억 약 5천억을 안 썼더라고요. 수수기 그러면 5천억이면 웬만한 조그만 시의 일반액이에요.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깎았으니 매년 그러더라고요. 매년 내가 쭉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안산시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택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요. 근데 그 돈이면 5천억이면 안산시 순수계 이용을 가져라도 다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 생각이거든요. 내가 주차난을 위한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5천억 이상이 남더라고요. 네, 순세계 이용금은 어떻게 순서가 있어요. 사용하라는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채무가 있으면 채무가 없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순서가 있는데 안산시는 채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순세계 이용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예산을 세웠는데 덜 썼거나 아예 안 썼거나 아니면 100원을 세웠는데 55만 원 쓰면 55원은 순세경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순세경금이 생기는 거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입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을 뭐 1,000억 들은다고 세입 예산은 지방세를 편성했는데 1,200억이 예산이 들었다 그러면 200억 원이 초과 세입이 들으면 이게 순세경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초과 수입으로 해가지고 순세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합하면 매년 최소한 500억, 많게는 뭐 1,000억 가까이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 제 생각에는 이거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례를 만들어서 순세기 잉여금은 돌려줘야 한다. 주민한테 돌려주는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아까 그 목적 사업이 그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쓰는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시면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면 그렇게 편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체가 12,540개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안산하고 시하고 합한 거야? 아니면 안산하고 별도 뽑은 거예요? 안산 겁니다. 안산 바늘 산단하고 안산시와도 안산시와 산단이 있어요. 시와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흥 쪽 시와 산단이 있고 안산 쪽 시와 산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숫자는 바늘 공단에다가 안산 쪽 시와 산단을 포함한 숫자가 15,000개 정도 사업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아유 두서없는 강의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